안녕하세요. 딸 변호사 오윤지. 아빠 변호사 오준수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짧아야 6개월, 길게는 막 3년씩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걸리죠. 그런데 사실은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상대방 재산을 통해서 내가 실제 그 청구하고자 했던 돈을 가져오는 건데, 막상 소송이 다 끝났더니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 꼭 활용해야 되는 제도, 가압류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가압류가 정확하게 뭐예요? 그 가압류라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 임시적으로 압류를 한다 그런 말이죠. 궁극적으로 이제 강제 집행을 해서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데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을 어딘가로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가 가압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가압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절차는 우선 이제 신청서 작성을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다른 사건보다도 좀 신속하게 이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신청서 내용을 잘 이제 검토를 하게 되죠. 그 신청서 그 내용에 따라서 결국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냥 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담보 제공 명령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 제공이라는 것은 현금을 공탁하든지 또 현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험 증권을 갖다가 이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압류 신청을 아무 생각 없이 막 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법원에서는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걸 내리고, 담보 제공 명령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채권자는 돈을 뭐 공탁한다거나 아니면 증권을 사서 낸다던가 이런 절차를 꼭 이행해야지만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전채권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될 수 있죠. 그 외에도 뭐 유체동산이라던가 자동차도 가압류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실무상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금전채권 가압류와 부동산 가압류잖아요. 네. 금전채권 가압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제일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은행에 있는 그런 예금, 직장 다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채권이 있고, 그리고 전세 사는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과 같은 것이 금전채권의 대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예금채권, 급여채권, 보증금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면 예금채권을 줘야 할 은행, 뭐 급여채권을 줘야 할 회사, 보증금 채권을 줘야 할 임대인이 실제로 채무자한테 이 돈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묶어버리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이런 경우를 제3채무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3채무자로서는 가압류 결정문을 받게 되면 그 채무자한테 지급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부동산 가압류의 대상은 되게 뭐 아파트라든가 또는 토지, 건물,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가압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가 되었다,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죠? 그럼요. 예, 등기부 등본에다가 지금 가압류 결정이 됐다는 사실이 이제 기재가 되죠. 이렇게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그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 혹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 있겠네요. 당연히 꺼리죠. 왜냐하면은 좀 문제가 있구나, 이걸 갖다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채무자, 피고가 그로 인해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서로 합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압류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채권자가 이 본안 소송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 즉 원하는 돈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죠. 채무자가 이제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그런 압박을 받아가지고서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 소송에서 본안소송이라는데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되는 거죠. 승소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강제 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러면 사실상 가압류 결정을 받더라도 소송에서 실제로 승소를 해야지만 이 재산을 통해서 내가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거지, 가압류 결정 자체만으로는 돈을 당장 가져올 수는 없다, 이런 의미죠? 네, 그렇죠. 예. 오늘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제도, 가압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